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 관계대명사는 배우셨죠?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고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이 있다. 관계 부사는 뭐냐라고 또 물어보시면 학생들이 좀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관계사라는 게 있는데,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이제 뭔지 알았어요. 앞에 어떠한 명사, 즉 화제에 올린 명사를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 관계대명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사는 뭘까? 예, 이것도 관계대명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끝에 대명사 한 말이 붙은 거와 부사란 말이 붙은 거의 차이입니다. 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쓰이면서 문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육하원칙에서 무려 4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이 결국 부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많이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부사인데 그걸 연결하다 보니까 관계부사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예문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태어난 집이다. 자, 이걸 지금부터 영어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미국인도 이것을 영어로 써라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어이 자네 이리 와봐. A라는 미국인을 불러서 이거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쓱 생각하다가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A라는 미국인은 이렇게 만들겠죠.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이리 와봐. 당신 이거 만들어봐. 그럼 그 사람 또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차이를 보니까 A라는 미국인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했고 B라는 미국인은 where라는 관계부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관계부사는 4가지가 있습니다. where, when, how, 결국 4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건 의문사로도 많이 쓰이지만 관계부사로도 쓰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where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두 문장은 다 어떻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다만 A라는 사람은 관계대명사로 연결했고 B라는 사람은 관계부사로 연결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잘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냥 결국 이겁니다. 의식 차이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나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식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냥 관계부사로 표현을 했고 이 사람은 관계대명사로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문장은 칸이 좀 좁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도록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문장을 둘로 나눠보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건 문장이 2개죠. 여기가 그 집이다. 그는 거기서 태어났다를 이 사람은 머릿속에 조합을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머릿속에 만들어낸 최초의 문장은 2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This is the house.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he was born in the house.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This is, 여기까지 똑같죠? The house. He was born, 그 다음에 뭘 썼느냐?
in the house 대신에 there라는 부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 거니? A라는 문장을 만들어낸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그 집입니다. 그는 태어났죠? 그 집 속에서 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하우스와 하우스가 같으니까 명사가 같죠? 명사가.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돼서 더 하우스가 위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전사는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죠? 뒤에 남겨두면 좀 모양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잘 보세요. in the house에 더 하우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은 여기는 그 집이다까지는 맞게 썼는데 he was born there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there는 뜻이 뭐냐? 거기에서라는 뜻입니다. in the house의 뜻이 뭐냐? 그 집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in the house로 얘기를 하나 there로 얘기를 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성격도 같아요. 전치사 명사니까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 부사이면서 단어가 두 개 생기니까 구란 말을 붙일 수 있고 대어로 썼다는 얘기는 한 단어의 부사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사, 구나 부사나 역시 똑같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in the house가 in 위치가 되나 대어가 모양이 비슷한 where가 되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법책에 보시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의 부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차이예요. 아 나는 그 사람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B라는 사람은 여기가 그 집인데 그는 거기서 태어났어. 이렇게 단순히 그냥 그 집을 거기라는 부사로 바꿔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 부사가 다시 말해서 여기는 대어가 하우스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건 부사야. 관계대명사 아니죠. 그래서 한 단어의 부사 뭐로 바뀌어서 where로 바뀌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더라도 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어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은 in the house라고 생각해서 문장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는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의 관계부사 같다라고 문법책에 대부분 써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in the house나 대어나 같습니다. 왜? 똑같은 성질이 부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in the house가 in 위치로 바뀌었으면 대어가 where로 바뀌었죠. 따라서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의 부사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A로 써야 맞냐 B로 써야 맞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A도 잘 쓴 표현이고 B도 잘 쓴 표현이야. 그러나 조금은 의식이 차이 때문에 바꿔 쓴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관계부사가 조금은 짧죠. 그래서 관계부사가 조금 낫지 않나. 그리고 다시 말해서 B라는 사람은 앞에 나온 집을 장소로 봐버리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에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육하원칙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in 위치와 where가 같다라는 의미는 바로 의식 차이, 생각하는 의식 차이에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똑같아요. 즉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서 이것을 명칭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똑같이 앞에는 house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성격상 형용사절이죠. 또 그리고 여기도 where로 연결이 됐지만 어쨌든 명칭은 관계부사니까 명칭은 관계부사절이지만 똑같이 house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영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것은 성질이 뭐라고 그랬어?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절입니다. 같습니다. 관계부사라고 해서 부사절이 아닙니다. 똑같은 형용사절인데 우리가 육하원칙을 자주 쓰다 보니까 관계부사도 흔히 써먹을 수 있다. 좀 짧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계부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다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관계부사가 맞냐, 관계대명사가 맞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의 의식 차이, 생각 차이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관계부사를 난 안 쓰겠다는 사람은 평생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은 짧아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관계부사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죠. 자, 나는 그가 여기에 온 시간을 모른다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I don't know the time. 자, 문장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I don't know the time. 나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마침표. He came here. 자, 시간이니까 조금은 몇 시 몇 시라는 의미로 봐서 at the time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 연결해 볼까요? 그럼 이 사람은 관계 대명사를 쓰겠다라는 의미죠. 부사가 안 나왔으니까 연결하면 이걸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I don't know the time. 그 다음에 같은 게 뭐예요? at 뒤에 the time 같죠? 그래서 이것이 at 뭐로 바뀌어?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간 다음에 he came here가 됐죠. 이 사람은 관계부사를 사용을 안 하고 관계 대명사로 생각해서 at which 즉 전치사 관계부사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나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는 여기에 왔습니다. 언제 왔어? 이 사람은 at the time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온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가 있습니다. 바로 then이 있죠. then. 앞에 나온 장소는 아까 봤듯이 there가 있듯이 앞에 나온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는 the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then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then은 한 단어의 부사지만 분명하게 앞에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계부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연결해 보면 I don't know the time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대는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관계 부사로 써야 되겠죠. 대명사가 아니겠죠. 근데 then과 비슷한 관계부사 뭐 있어? 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요 then이 뭐로 바뀌어?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붙어서 he came here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at which하고 결국은 when하고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의 관계부사와 같다. 근데 공식으로 나오죠. 왜? 왜 같아? 다시 말해서 at the time과 then은 같은 표현입니다. 요것은 즉 전치사 명사로 표현한 부사구고 요것은 한 단어의 부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단어의 관계부사를 바꾸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도 쓴 사람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장을 연결해주고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그 선행사가 뭐 책이라든가 또는 어떤 영화라든가 이런 단순한 어떤 소재거리일 때는 당연히 관계대명사를 쓰겠죠. 그런데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 어떤 그런 책 같은 것을 장소 개념으로 본다거나 시간 개념으로 본다거나 이유나 방법으로 보면 관계부사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사도 우리 주변에 흔히 나옵니다. 부사니까. 육하원칙에 무려 4가지가 부사이다 보니까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유념할 것은 여기가 만약에 타임이 아니라 하루 정도의 날이라고 해보죠. 그가 온 날을 몰라. 우리가 하루 정도의 날에는 전사 온이 적절하죠. 그래서 이때는 온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난 그가 온 연도를 몰라. 몇 년도에 왔느냐. 자, 연도는 좀 길죠. 그럴 때는 전사 in을 많이 쓰죠. in, 연도는 기니까 그럴 때는 in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전치사는 앞에 나온 어떤 개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 넓으면 in, 짧으면 이런 차이는 있지. 어쨌든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법에서 가끔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한 단어의 관계부사는 전치사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어떤 시간을 나는 then으로 보고 싶어. THN 그때 이렇게 할 때는 관계부사를 쓸 수도 있고 앞에 나온 시간을 전치사 그 시간으로 난 생각해서 그러면 전치사 위치로 바꿔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잠깐 지우겠습니다.
물론 제 책에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선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꼭 정리해 드렸죠. 자, 이것부터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이렇게 어떠한 명사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책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마침표. 그 다음에 쑥 가서 앞에 있는 그 책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이걸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에 나온 명사가 나왔고 그 뒤에 그 명사를 바로 쓰는 이 명사가 주어로 사용됐거나 목적으로 사용됐거나 보어로 썼으면 당연히 관계 대명사로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 책. 나는 어제 책 하나를 샀다. 나는 또 그 책에서 많은 걸 읽었다. 뭐 이렇게 그 책을 갖다가 누구에 빌렸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또 그 책은 재미있다 할 때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나는 어제 그 책을 샀다. 그런데 나는 그 책 속에서 참 좋은 내용을 읽었다. 그럴 때는 앞에 나온 책을 그 책 속에서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봤군요. 그럴 때 이것을 where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ook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where 그러면은 이것은 앞에 나온 책을 그냥 주어 목적어 보어 개념이 아니라 장소 개념으로 본 겁니다. 나는 어떠한 책을 하나 받았다. 왜?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책 속에서 나는 유익한 내용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책이 나왔다. 근데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서 그러면 이것은 부사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책을 샀다. 그 책은 또는 그 책을 나는 또 누구에게 빌렸다. 이럴 때는 당연히 관계대명사로서 그 어떤 주어 목적어 보호의 어떤 역할 개념을 주는 것이고 그 책에서 그 책 속에서 할 때는 장소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where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사는 앞에 나온 명사는 같아요. 선행사라고 그랬죠. 사람을 얘기했건 사물을 얘기했건 명사는 같은데 그 앞에 나온 명사를 어떠한 그 부사적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어 목적어 보호로 설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가 관계부사를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 명사가 뭔가 언급이 됐어요. 근데 그 명사를 시간 개념, 장소 개념, 방법 개념 또는 어떤 이유 개념으로 봤다면 이것은 when으로 연결할 수 있고 장소로 봤다면 where로 연결할 수 있고 방법으로 봤다면 how, you로 봤다면 why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이게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잖아. 네. 여기가 그 집이다. 나는 그 집이 참 좋다 할 때는 관계대명사 개념으로 본 거죠. 목적이니. 근데 여기가 그 집이다. 나는 그 집에서 뭐 살고 있다 그럴 때는 그 집을 장소로 봤군요. 그러면 인이치할 것이 아니라 그냥 where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라는 명사를 언급을 했을 때 그 책을 장소적 개념으로 봤느냐에 따라서 관계부사를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책을 다시 한번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걸로 언급을 했다면 관계부사는 쓰지 않고 관계대명사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차이입니다. 또는 어떤 문맥의 차이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고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시면서 관계부사까지 같이 보니까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세요. 관계부사에는 전이가 안 서 있어. 별거 아니야. 관계대명사와 똑같지만 다만 앞에 나온 선행사를 부사 개념으로 봤다는 차이만 다를 뿐 역할은 똑같이 형용사처럼 꾸미는 역할은 똑같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이 책을 샀다. 책 하나를 샀어요. 책 하나를 샀다. 그 책을 또 누구에게 빌렸다 할 때도 그냥 관계대명사 쓰면 되죠.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샀다. 야, 그 책 속에서 벌써 장소잖아. 그 책 속에서 인더부 벌써 그런 전자 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인위치보다는 외워도 쓸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좀 간단하다. 그래서 관계부사를 즐겨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렇게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요. 요 뒤에 관계대명사가 연결이 되는 경우와 관계부사로 연결되는 경우를 갖다 차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랐어. 기준을 할 때. 요 뒤는 뭔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주격이라면은 주어가 없는 문장, 요 뒤가. 이것이 만약에 목적격으로 왔다면 요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관계부사는 글자 그대로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법에 영향을 안 줘. 부사가 빠졌으니까. 부사 있어도 뭐 없어도 만. 따라서 요 뒤는 있을 거 다 있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관계대명사가 정답이냐 관계부사가 정답이냐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딱 가른 다음에 요 뒤가 뭔가 하나 빠졌어. 주어가 없네. 그럼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나갔으니까 없겠죠. 목적어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목적으로 나왔겠죠. 뭔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 인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인이라는 전사의 목적어가 안 보이죠? 관계대명사가 나갔겠죠. 뭔가 불완전하죠. 그런데 관계부사로 연결되면 뒤에 있을 거 다 있어. 왜? 부사는 여 뒤에 있던 부사가 앞으로 간 거죠? 그 부사는 문법적 영향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따라서 관계부사로 연결된 경우에는 요 뒤가 완벽한 문장, 있을 거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관계부사를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 똑같다. 뭐가 똑같아?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고 앞에 나온 선행사를 수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앞에 나온 선행사를 그냥 물건의 개념, 주어의 개념이나 목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관계대명사로 연결했을 것이고 앞에 나온 명사를 장소의 개념으로 봤다. 그럴 때는 관계부사도 좋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다. 그 아바타는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럴 때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나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다. 근데 그 아바타라는 영화 속에서 멋있는 장면이 있었다. 그럴 때는 아바타란 영화 속에서라는 그 앞에 나온 아바타가 장소 개념이죠. 그럴 때는 외워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부사의 기본적 성질, 관계부사가 왜 있는지 있으면 좀 편리하죠?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육하 원칙에 무려 4개가 부사니까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부사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관계대명사가 똑같다. 직독직결태 그냥 그대로 해주면서 왜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에 나온 명사 그 속에서 이렇게 when 그때 how 그런 방법으로 why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그냥 직독을 쓱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세분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 드리고 오늘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이 있고 관계부사는 왜 써야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관계부사도 흔히 등장을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자주 나오는 것처럼 관계부사도 자주 나올 수 있다. 왜? 부사니까. 영어는 부사가 뒤범벅된 아주 많이 쓰는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계부사도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부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